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한양행 주주님들. 우선 유한양행 주주님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현재 주가를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높은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한양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렉나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간 만큼 렉나자의 남은 모멘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현재 집중될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 유한양행이 렉나자가 F데이 승인을 받은 만큼 제2의 렉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연 제2의 렉나자는 과연 어떤 물질이 있을지 우리가 오늘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유한양행의 렉나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정을 함께 보신다면 9월 7일부터 9월 10일 날 개최되는 WCLC라는 세계 폐암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포사 추가 데이터와 그리고 레이저 티닙 단독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또 추가적으로 이 아미반타맙 병용요법 1차 치료제이자 경쟁약인 타그리소 약물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우월한지 입증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이 에스모에서 타그리소 대비 사망 위험을 30%나 낮춘 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9월 13일부터 17일 날 개최되는 이 에스모 이 바이오의 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리포사2 전체 생존율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이 부분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5년 아스코에서는 이 마리포사 OS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경쟁약인 타그리소 대비 OS 데이터를 개선하게 될 시 시장 침투율이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유한양행의 기업 밸류도 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레이저 티닙 관련해서 단독요법으로 인한 이 FDA 승인도 더욱 수월할 수가 있고, 이제 EMA 승인 같은 이 유럽 시장의 진출도 우리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서 마일스톤을 또 추가적으로 수령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25년 이 팔로마 이3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납의 이 SC 제형 이 FDA 승인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년에는 유럽, 중국, 일본 등 이 출시 국가를 더욱더 늘리려고 하는 준비 중에 있어서 이 유한양의 실적 부분도 더욱 우상향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 시점에서 제가 좀 옛날 데이터들을 좀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해서 PFS 데이터가 7.1개월 개선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도 30%나 감소가 됐고, 하지만 부작용의 데이터의 경우 타그리소 대비 부작용 비율이 75%로 좀 높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모멘텀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리브레반트 이 SC 제형이 8월 15일 날 우선 심사 대상 지정이 됐는데요. 이 팔로마 3에서 이 SC 제형이 IV 제형 대비해서 OS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험도 38%나 감소가 되면서 5시간이나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을 5분으로 단축했다라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다. 여기서 승인이 나오게 될 시 유한양행의 가치는 굉장히 무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최종 OS 데이터와 SC 대형 승인, 그리고 단독요법으로 인한 이 보험급여가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시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단독요법 같은 경우 이 병용요법 대비해서 좀 약간 약 가격이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급여를 통한 이 시장 확대를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제2의 제3의 렉나자를 또 찾아봐야겠죠. 현재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굉장히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렉나자 굉장히 반가운데, 제가 이 수많은 파이프라인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 파이프라인 총 4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현재 이 글로벌로 서서히 집중해 나가고 있고 기술 수출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첫째 알아볼 내용은 이 에이벨 바이오와 관련된, 그리고 GC 녹식자와 관련된, 일본 마루와 관련된, 그리고 심혈관 관련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중항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중항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항체를 한 개의 항체로 합쳐서 두 개의 항원을 만드는데요. 이 항원에 대응하는 기술로 최근 주목받는 이유가 T세포로 활성화되는 4-1BB를 타겟으로 하며 이 ABL 바이오의 기술력과 함께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중항체 관련해서 또 ABL 바이오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현재 글로벌 이중항체 의약품 시장 규모를 우리가 좀 보신다면 2030년까지 93억 달러로 연평균 34%로 고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유한양이 이중항체 플랫폼을 통한 제2의 렉나자를 좀 구축 중에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빅파마 기업들도 굉장히 탐내고 있고 유한양행도 여기서 서서히 파이프라인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이 하반기에 이 IND 제출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에 따라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C 녹식자와 고소병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고소병 치료제라는 것은 글루코세브로 시데이즈라는 이 효소의 결핍을 유발을 하는데, 지방 화합물인 글루코세베로로 시도가 이 축적이 이렇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이 부분이 축적하게 될 시, 지방 화합물이 축적하게 될 시 옆에 있는 사진처럼 기장이나 간, 뼈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가 비대칭으로 망가지고 혈액 성분에 영향을 주면서 적혈구 파괴와 이 혈소판 감소를 나타냅니다. 또 현재 이 폐도 이렇게 억눌리면서 숨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현재 유한양행은 이 부분을 삼상과 함께 상용화를 좀 준비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글루코 실세말라이드를 억제하는 기전으로서 이제 먹는 알약 형태인 저분자 화합물로 만드는데, 2018년에 GC 녹식자에서 도입을 했고 또 최근 동물 실험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임상 1상을 좀 진행할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이유가 첫 환자를 또 등록한 만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고소병 치료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현재 다른 약 대비해서 이 치료제 자체가 임상 비용이 적기 때문에 현재 유한양행 측에서 상용화를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마루와 관련해서 이 알레르기 치료제도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하반기에는 특발성 두드러기 임상 1비상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 또 올해는 임상 IND 제출과 임상 계획을 국내와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 준비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그치지 않고 적응증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시 유한양행의 모멘텀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 치료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메시 치료제는 아까 소개드렸던 이 이중항체와 더불어 정말 제2의, 제3의 렉나자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시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알코올 섭취로 인해 생기는 지방간과는 다르게 신체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보시는 것처럼 안에 지방이 서서히 쌓이는 질병인데요. 건강한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비알코성 지방간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고 염증을 통해 추후 간암까지 도래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유한양행은 이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도 독일 벨링거 인겔하임에 기술을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임상 1상이 완료가 됐고 임상 1비상을 진행과 동시에 2025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맥라자에 대한 이 모멘텀 그리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유한양행이 이번에도 좀 좋은 소식을 불러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또 주목해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TPD 전립선 암 치료제의 임상 진입 목표와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후속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한양행의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강한 거래량과 함께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양행의 가치는 무한하고 우리가 아직 이 세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현재 주가가 신고가를 달성과 동시에 단기가열 3거래일 단일가 매매가 좀 됐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꽉 채운 양봉이 굉장히 좀 아름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시경제나 나스닥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바이오 테마 중 국내 최초 항암제 FDA 승인이라는 이 독자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만큼 현재 이 신고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이유가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내일 새벽 5시 20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이 유동성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현금들이 이 현금들이 대부분 반도체 시장으로 또 들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에 대한 이 되돌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어디가 지지라인이고 유한양행이 정말 20만 양행, 30만 양행 좀 갈지 저는 이제 갔으면 좋겠죠. 이제 주주님들과 함께 갈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추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수급 현황을 우리가 좀 함께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외국인의 강한 이 물량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외국인의 수급도 어떻게 이탈이 나오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큰 추세를 변환하는 움직임 없이 물량을 잘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추세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한양행은 이 제2의 제3의 랭라자가 될 모멘텀도 굉장히 많고 또는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정말 국내 최초인 만큼 이 바이오의 대장주로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이슈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